네, 첫 코너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이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 명 더 나와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KBS 조태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태흠 기자는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고, 저희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KBS에 3명 있죠. 네. 예, 그 3명 가운데 가장 고참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른바 반장이라고 하죠. 네네. 예, 다른 언론사들도 그 고참 기자를 반장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동기 기자. 네. 예, 어제 윤 대통령 반응도 나왔고 여야 반응도 나왔고 시끌시끌했어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보도가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얘기들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 말을 대통령이 했을 때 조태흠 기자는 현장에 있었죠?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잠깐 좀 더 정리를 할까요? 민동기 기자님이 어제 여야 움직임,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비속어 파문 좀 이어가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흔히 말하는 출근길 약식 회견 이후에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MBC 성토장이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에 대통령이 언급했던 용어가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MBC는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했다. MBC 형태는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일단 입장이 바뀌었고요. 예, 예. 국민의힘은 박성재 MBC 사장, 보도본부장, 기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고, 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 등은 박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이미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연일 파문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조태흠 기자를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도록 한 것도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 형태로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두 분께 또 논평이나 분석을 좀 첨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조태흠 기자를 나오도록 했는데, 자, 조 기자,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국 시간이 아니라 한국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조 기자는 그때 미국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헷갈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문재인 날짜가 네. 22일.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가 이른바 글로벌 펀드 회의. 네. 이게 뭐 어떤 자리입니까? 간략하게. 저개발 국가의 에이즈 계획 이런 질병 퇴치를 돕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각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앞으로 내겠다, 예. 이런 걸 약속하는 자리였고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 거액을 내겠다라고 연설을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60억 달러 내겠다고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3년 동안 1억 달러 총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연설을 했고, 그리고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문제의 48초 환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환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다가 그 또 문제의 발언을 한 거고. 네, 그게 그러면 카메라에 잡힌 거죠. 예, 그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카메라를 들었던 사람은 MBC 소속입니까? 예, MBC 소속의 촬영 기자이긴 한데, 예. 당시에 MBC 소속으로 간 건 아니고 그 순방 취재진의 풀단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풀단. 네. 풀단이 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사가 30개, 40개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예. 이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취재한다고 따라가면은 현장 혼란스럽고 제대로 취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두 개 언론사가 일정별로 좀 대표를 뽑아서 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취재한 결과물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게 이제 풀단 시스템이죠. 그렇죠. 다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네. 현장에서 그 영상을 찍은 것도 그 언론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언론사의 공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러면 그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에 조태흠 기자는 그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는 저를 비롯해서 뭐 풀 기자가 아닌 나머지 기자들은 그 숙소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있었고요. 프레스센터 기자실에 있었고 이후에 이제 영상이 그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반쯤부터 송출을 시작을 해서 이게 행사가 총 1시간 정도 분량이었기 때문에 7시 반쯤에 송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 이 송출이라 하면 서울로 보냈다는 거죠? 서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송출이 완료돼야지 저희 노트북에서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로 가야 서울의 서버에 그 영상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야 미국에 있는 기자들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한 7시 반쯤부터 이제 그 영상을 확인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조 기자도 그때부터 봤어요? 네, 그때쯤부터 봤는데 그때 솔직히 저희 현장에 있던 기자들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열릴 거라고 계속 예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풀로 대표로 갔던 기자가 한 얘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한 2분 정도 만났다. 근데 2분이라는 것도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회담이 시간이어서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핸드폰에 스톱워치까지 켜놓고 시간을 재봤죠. 그랬더니 48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8초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이 영상에 안 담긴 앞이나 뒤에 따로 만난 게 있느냐. 이런 거를 그래서 영상을 이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앞이나 뒤도. 그러다가 뒤에 이제 나오면서 한 문제의 발언이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문제의 발언을 알게 된 시점은 그럼 대략 한 8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전후라고 좀 기억을 합니다. 8시쯤에 그 문제의 발언을 이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술렁술렁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자실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아마 한국하고 좀 서울하고 체감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저희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의 장소에서라도 열렸느냐 이게 관심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게 현장음 때문에 이 음성이 잘 안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좀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라고 서로 이제 각자 얘기를 하다가 바이든으로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바이든이라고 하면은 이 맥락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다가 그냥 이런 발언이 있었고 욕설 섞인 발언이 있었고 바이든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고만 했고요. 저는 현장에서는 대부분은 다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그래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좀 가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발언에 문제의 발언을 인지는 다 했고. 인지는 한 상태였죠. 그러면 이런 내용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라고 다 서울에다가 보고들을 각사가 다 했다는 거죠. 했는데 뭐 이거를 바이든이 아니냐 다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서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바이든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현장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맞냐.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좀 대통령한테 확인해서 빨리 달라라고 했더니 좀 기다려달라.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듣기에는 바이든으로는 안 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기가 듣기에는. 근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원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거고요. 그렇죠. 공식 입장 뭐 15시간이나 걸렸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서너 시간 뒤에 또 그 프레스센터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사적 발언이 이 외교 성과에 이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문제의 그 발언 영상이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해제 시점이 9시 한 40분쯤. 39분이니까 뭐 9시 40분이라 치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비판 발언을 한 게 오전 9시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쯤 전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박홍근 원내대표는 엠바고가 해제되기도 전에 그 영상이나 그 발언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거를 이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른바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그런 그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돌았다면서요. 그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쯤 정도 됐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기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게 맞느냐라고 그 텍스트를 바이든으로 적시된 텍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미국 쪽으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라고. 이게 돌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아니 여기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린 건데 이게 벌써 돈다고? 이렇게 빨리? 이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한 15분 20분쯤 뒤에 9시 20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상을 캡처한 영상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이게 영상 엠바고도 안 풀렸는데 이게 어떻게 돌았지? 조금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연아 평론가님 일단은 좀 쭉 들으셨죠? 예. 저도 뭐 귀가 있으니까요. 네. 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보고 계셔서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뭐 약간 뭐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에 영상이 돌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돌렸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기 전에 이 내용들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요 부분을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여당은 조직적으로 MBC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어떤 그렇죠. 뭐 밀정 얘기도 나오고 뭐 내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로부터 민주당이 먼저 입수를 한 다음에 SNS로 막 유통을 시킨 것이다. 아하, 이런 주장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등의 보도는 MBC로 추정되는 MBC 소속의 어떤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일부 커뮤니티에 올린 게 발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예. 뭐 발단이다라기보다는 발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팩트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영상이나 그렇죠. 내용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수 대부분의 언론사 그리고 그 언론사의 어떤 벽을 넘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이제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 예. 그러한 것 외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지금 추론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뭔가 이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진상 규명의 성격이라는 게 과연 민주당하고 MBC하고 어떤 부적절한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MBC를 겨냥해서 이렇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조태훈 기자. 네.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MBC가 가장 먼저 그 영상을 그 보도 형태로 올린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들도 상당수가 다 그걸 다 올렸죠. 시차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때 다 바이든으로 표기해서 이제 올린 거죠. 네. 예. 그때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MBC가 뭐 바이든이라고 가장 먼저 이렇게 명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언론사가 그 영상을 올릴 때 자체 판단들을 하잖아요, 하기는. 네, 그렇죠. 예, 물론 아주 뭐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린 거죠, KBS도. 예, 그 제가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서울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 영상을 그 서울에 이제 편집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음을 제거하고 뭐 이거를 좀 더 목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발언이 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나 보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작업을 거친 뒤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봤을 때 바이든으로 해석된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KBS는 한 11시 반쯤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15시간이 지나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해명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병기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괄호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5시간 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 앞에 서기 전에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 그 간사가 돌렸다는 그 문자 내용 그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가 이 대통령실 쪽에서 이거를 좀 외교 사안일 수도 있으니 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좀 보도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간사는 거절을 했는데 예. 일단은 의견 수렴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저희들 그 단체 그 대화방에 공지가 있었고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9시 한국 시간 9시 40분쯤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시간 적어놓은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9시 오전에 오전입니다.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때 뭐 표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외교상의 문제라는 표현을 뭐 썼다고. 근데 저도
일단은 제가 들은 거는 저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앞에는 물론 뭐 함축적으로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될 경우에 외교상 문제가 있으니라는 표현이 생략된 걸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 근데 그 공지가 이 방송 간사가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걸 본인이 해석해서 거기다가 적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작성한 거죠. 그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15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 바이든이라고 표기한 영상을 이미 다 유통시키고 있었고 15시간 동안 특별한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라고 다들 또 생각을 한 거잖아요. 기자들은. 그렇게까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영상 퍼지고 나서 서너 시간 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적 발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다면은 이게 바이든을 지칭한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그 언론사들이 다 자막을 뽑았는데 그 자막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니까 이걸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막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때 이제 설명한 취지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게 어디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편한 관계에서 좀 비속어 섞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런 발언을 가지고 이게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이 심각하게 보도를 해야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실이 인정을 했다라고 현장에서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쭉 정리가 되고요. 조태흠 기자는 여기서 대통령실로 다시 보내드리고 뉴스 언박싱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